네. 저기 10분 쉰다 그러고 미리 시작하면은 반칙이죠. 안심하고 갔는데. 시간 얼마 안 됐네요. 5분도 안 됐네. 그 많이 쉰 것 같죠? 네. 많이 쉰 것 같은데. 네, 많이 쉰 것 같은데 5분 쉬었어요. 그래요? 예. 이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 이게 그 작은 시간도 이 충분한 휴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 5분이라니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오케이. 이 전부 다 보니까 아, 혼자 가라 하는데 이 절로 가라 말입니까? 이거는 보통은 스님들한테, 그 출가한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런데 요 얘기를, 요 얘기 중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각도를 네. 이제 우리 그 제가자에게 필요한 말로 제가 살짝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계속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사실은 얘기. 근데 이제 자 볼까요? 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번호 38번 네. 이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여기 오시면 지금 하면은 반칙이야. 절로 가라면 절로 가면 되지. 그럼 절로 가야 되는 길에. 우리 다 절로 가자. 안 와 있는데 절로 와. 절로 가요. 절로 가. 저희만 되는 제일 길이라서 이거 자, 절로 가야 이제 되는 길이라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38번,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27페이지, 38번.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은 마치 나무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이 죽순이 다른 죽순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죠. 자, 이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혼이란 어떠냐면은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결혼을 해보면은 이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문제와 직면하게 되죠. 무시할 수 없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는 작은 문제는 아닌 것들이 대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통제 욕구가 일어나면서 서로에게 상대방을 이게 이 귀하게 여길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 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직 못 다 준 것만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두 외과 의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제일 아픈 자리만 골라가면서 메시지를 하는 것과 같다. 아픈데 더 때리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다 해본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집착, 또 자식에 대한 집착한다고 해서 잘해준다는 보장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착한다고 해서 집착하면은 되게 잘해줄 것 같지만은 그거하고 별개 문제야. 왜 아이들이 왜 자기 장난감을 누가 건드리면은
굉장히 투쟁심을 발휘하고 자기 장난감에 집착을 일으키지만 그 혼자 있을 때 그 장난감 어떻게 해요? 별 신경 안 써. 그 신경도 안 쓰지. 이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인생에 수도 없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한번 이렇게 이게 부부나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이나 이런 연결이 되고 나면 사연을 물고 이 엉키는 거 등나무와 칡넝쿨이 엉키면 뭐라 그래요? 갈등. 칡갈자, 등나무 등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얽혀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게 얽어매고 쪼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수타니파타에서는 뭐예요? 대나무와 대나무가 서로 이렇게 뒤엉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모 이렇게 이게 가족과 같이 가까운 인연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인연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은혜로운 관계. 둘째, 왼수 관계. 셋째, 갚을 빚이 있는 관계. 넷째, 받을 빚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인연이 있고, 이 4가지 인연 중에 강하면은 끌려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나 뭐 또 부부 관계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인연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서로 은혜로운 관계에서는 아무리 해주고 나도 해준 거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 여태 해준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직 못다 해준 것만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거든. 저쪽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전기 계열의 기술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청소기를 돌리고 출근하는 거야. 집안 온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그래서 왜 청소기를 돌리고 출근하느냐? 나가면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랬더니 부인이 아깝잖아요. 네, 부인이 아까우니까 부인 좀 이렇게 아끼느라고 자기가 막 청소기 이렇게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그분이 제가 만났을 때 연세가 한 55세쯤 됐거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게 전생 원한 관계, 왼수 관계인 경우에 그 에너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쫙 끌리거든. 근데 끌리는 이유가 뭔지 잘 몰라. 그냥 끌려. 그리고 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잘 생기냐면 그 사이에 자식이 빨리 생겨요. 자식이 딱 빨리 생기고 나면 이 자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연의 고리를 연결하는 슈퍼 울트라 초강력 끈끈이거든요. 벗어날 길이 없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강력한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마음 놓고 난타전을 벌이거든. 그때야말로 외과 의사가 서로 이게 아픈 데만 골라서 마취도 없이 이 칼질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생 빚쟁이를 만나잖아요. 이게 자식으로 오면은 어떤 일이냐면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첫째가 효성스럽고 둘째도 효성스럽고 넷째도 효성스러운데 셋째가 와서 돈 이러면 셋째는 주는데 첫째, 둘째, 넷째한테는 별로 못 주는데 셋째가 와서 돈 이러면 거기 줘. 그냥 저항할 수 없이 줘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 따로 있고 돈 얻어가는 자식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전생 빚쟁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 안 돼요. 그냥 주게 돼 있어. 그러면 받아가는 그 셋째 자식은 부모님한테 다른 형제도 못 얻는 걸 얻으니까 되게 고마워하느냐? 안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왜냐면은 그 업식이 해석하는 거는 그 자기 거 받아가는 거거든. 전생의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가는 그 부모 돈을 받아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 제가 고사님한테 돈을 그 저기 1억을 빌렸는데 그 저기 300만 원을 갚으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시원찮게 보겠어요? 1억을 빌리고 이게 300하고 갚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쵸? 그래도 약속 안 어기고 300씩 이렇게 갚고 있으면 그냥 덤덤하게 봐서 별 감흥 없이 받아가는 거예요. 빚쟁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 저항을 못하고 줘. 금생 빚쟁이는 피할 재주가 있는데 전생 빚쟁이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항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다 보면은 저희 금생에 이렇게 그 전생에 이제 내가 빚을 이렇게 좀 베푼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독특한 분이 있는데 마산에 그 야구장이 있습니다. 마산 야구장이 있는데 그 마산 야구장에서 좀 떨어진 저기 한 몇백 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풀빵을 팔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을 잘 안 버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풀빵 장사하면서 어린 애들 이제 먹여 살리고 이랬거든.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휙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삑 하고 뒤로 돌아와서 그 풀빵 그거 다 하면 얼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거 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걷어가. 그 다음에 또 와서 저기 풀빵을 있는 대로 다 사면서 뭐라냐면은 여기 하루 장사하면 얼마 벌어요? 얼마 정도 법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만 해요. 좀 힘들죠. 그래? 그러면은 저기 그 야구장에 야구할 때 거기서 컵라면 좀 팔지. 간식도 좀 팔고 그러면 돈 좀 될 거예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괜찮아. 내가 다리 놔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 독점으로 해. 그래서 진짜 독점으로 들어갔어요. 한 30년 넘게 했거든. 거기서. 그래서 자식 저기 교육시켜가지고 저기 의사 만들고 뭐하고 이게 다 했어요. 거기 수입도 괜찮아. 근데 그 이후로 그걸 소개해 주신 분을 못 만났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에 복 짓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저기 관계를 맺을 때 보시를 해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금생에 기회가 있을 때 굵고 긴 빨대를 꼽는 게 좋을까? 굵고 긴 빨대를 자꾸 꼽아놓으면 그러다 다음에 그 빚쟁이 이전을 만나면은 이건 뭐 그냥 허걱허걱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식이 이제 이렇게 여럿이 되잖아요. 그 자식이 여럿이면은 한쪽을 보고 웃고 한쪽을 보고 울고. 그래서 이 애간장이 이게 건전한 날이 많지가 않아. 이게 삶이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배우자가 한평생 예쁜 건 아니잖아. 한평생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들에게 뭐냐면은 표적이 될 만한 특징을 지울 줄 알아야 되거든. 그 다른 이렇게 이성들이 바라볼 때 그 표적을 삼아서 타켓을 삼아서 노려볼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흘리고 다니는 분이 있고 그런 특징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갈무리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삶의 지혜겠죠. 예,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 인생이 고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그런데 그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 그 한평생 우리의 숙제는, 우리 마음은 그 자유, 그 다음에 충분한 통제력과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충분한 통제력과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런데 충분한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통제하는 사람은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통제하는데 통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통제받는 사람들은 통제받으면서 느끼는 저항감이 일어나는 저항감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작은 강아지 목줄 메고 다니는 거하고 큰 강아지 큰 놈 목줄 메고 다니면서 끌고 다닐 때 이게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죠? 부자유스러워. 쉽지 않아. 이게 큰 놈, 이게 그것도 서너 마리 이게 동시에 이게 하면은 이놈들이 서로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면 정신없죠.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산길을 가는데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3마리를 이렇게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사나운 놈들, 이게 좀 하는 놈들이거든. 성격 좀 있어요. 근데 스님 걱정할 거 없어요. 얘들 안 물어요. 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그러고 먹이 주는 입장에서 그렇지. 처음 보는 입장은 불편하죠. 산길은 열지도 않은데. 위협감을 느끼죠. 예? 위협을 느끼죠. 네, 그 산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이럴 적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욕, 통제력 이런 걸 풀고 상호 존중, 상호 공경, 그리고 오늘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협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을 어떻게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이렇게 자유의 영역도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삶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혜로운 이는 자유와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독립, 자유 이런 거에 꼽혀 있는 상태에서는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또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동행하면서 너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너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 내가 뭐 할 때 너도 뭐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의 에너지를 이렇게 강하게 발산하면은 함께 여행하는데 제법 고생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행을 같이 할 적에는 이
함께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관철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이렇게 그 개방적인 개연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서로 그 다음에 이 고집만 부리지 않고 보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내가 피를 뽑아서 반드시 이거 위주로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않고 보면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고집만 특별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애 먹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이게 다 남들이 괜찮아도 나는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 특별히 불편한 거를 살짝 피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면,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은 뭐예요? 항상 간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간섭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간섭한 적이 없고 간섭만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 내가 간섭만 많이 받고 간섭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간섭을 하기도 하고 간섭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제안, 나의 간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걸 내가 100%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별로입니다. 아, 그래? 인정합니다. 100%. 이게, 근데 물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거는 100%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살짝 삐져서, 삐짐수를 자주 발표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41번. 동행이 있으면, 유의와 활락이 따른다. 또, 그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유희와 활락이 있게 되면은 그 함께하는 사이에 생겨나는 무엇이 있어요? 쾌락지수가 높아지죠? 쾌락지수가 높아지고 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공백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급부로 심심함 내지는 외로움 이런 고통 지수가 또 높아지거든. 그러면 다시 유희와 활락을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그렇게 동아리를 또 계속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만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아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때는 대단히 그분이 자기를 양보해야 나를 존중하거든요. 중생은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할 때는 이건 특별하게 마음먹고 굉장히 힘을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 존중을 받을 때 내가 당연하지는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 때는 그분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구나. 굉장히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아요. 실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력이 나의 쾌락지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즐거움의 지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존중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 이게 아니고 제가 좀 저한테 그러시는 건 좀 과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과분합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굉장히 노력하는 분한테 이렇게 존중하면서 노력해 오는 분한테 이렇게 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되게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이 이게 얼굴, 몸의 행동이나 말끝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관계는 관계 중에 1번 은혜로운 관계, 2번 왼수 관계, 3번 갚을 빚이 있는 관계, 4번 받을 빚이 있는 관계.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은혜로운 관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 들어올 때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지. 계속 나한테 그런 봉사를 하도록 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면 샘물이 좋은 마음을 선심을 일으키는 샘물이 계속 퐁퐁퐁퐁 올라올까 아니면 말라버릴까? 빨리 말라버리죠. 그렇죠? 자,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남을 해치려 들지 말고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에서 이제 남을 해치려 들지 말고 남을 해치려 남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남을 해치려 들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얻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소욕지족의 핵심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세요? 지금? 자, 그러면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핍은 없습니까? 결핍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결핍을 느끼시는 거는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을 가진 중에 충족이 안 된 부분. 욕망은 있지만 충족이 되지 않은 부분을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는 자리는 무엇이 나타나죠?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런 고통이 나타나는 자리. 그러면은 내가 사람은 야망이 있고 욕망이 커야지. 욕망이 큰 사람은 결핍 영역이 클까 작을까? 커. 그럼 결핍 영역이 크다는 얘기는 고통 지수가 클까 작을까? 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욕망은 욕망의 기준적인 이게 흐름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자, 욕구 중에 애기들이 배고프면 울죠. 뭐 하죠? 요구해요. 밥 줘. 젖 줘. 요구를 해요. 그렇죠? 자,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졸려. 그러면은 채워줘.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욕구가 있고 욕구에 따르는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요거는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애가 조금 더 커가지고 뭐라 그러면 옆집 애보다 조금 나은 더 좋은 장난감 사줘. 옆집 애보다 더 좋은 뭐 해줘. 요거는 이 욕구의 문제일까? 욕망의 문제일까? 애들이 크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욕구를 감당 못한 거였을까? 애들의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걸까? 그렇죠. 욕망은 처음 채워주면은 만족해, 즐거워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적응해. 쾌락 적응. 이 쾌락 상황에서 적응을 해요. 적응하고 나면은 밋밋해져. 덤덤해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정도의 자극이 오면은 짜증나지. 나를 뭘로 보고? 계속 요거로.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좀 키워서 되죠. 그러면 또 만족하고, 쾌락, 적응하고, 그 다음에 덤덤해지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면 또 키워. 우리 이런 과정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과정을 계속 일으키죠. 그러면서 충족 이후에 또 그 키워서 욕망을 크게 만들죠. 욕망을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별로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쾌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저 아파트 18평에서 살다가 25평으로 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25평에서 35평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별로 안 걸리죠. 50평으로 가면 또 이제 적응이 빨리 돼요. 50평에서 35평으로 오려면 적응이 어때요? 욕망은 그 쾌락은 큰 쪽으로 적응은 빨라지는데 이 작은 사이즈로 적응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역량을 넘는 덩치를 만족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얻어진 거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이 커질 때도 있고 내 능력이 작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내 능력이 커지면 커지는 거, 커진 범위 안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내 범위가 내 능력이 작아질 때는 작아지는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 나의 만족점에 탄력을 줘야 될까 탄력을 빼야 될까? 좀 탄력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렇게 키우는 쪽으로는 쉽게 적응을 하는데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는 적응을 잘 못해. 그리고 적응을 할 사이즈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뭐죠? 자존심 상해하고 뭐 이렇게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부분을 배우느냐? 부처님이 탁발할 때 어제는 이 왕궁에서 공양을 받으셨어. 공양청을 받았어. 그 다음에 오늘은 탁발을 하러 가. 탁발을 하러 가는데 오늘 시작하는 집이 음식을 잘하는 집인지 못하는 집인지 또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식재료가 좋은 걸 썼는지 나쁜 걸 썼는지 이걸 물어야 안 물어? 안 물어. 그리고 7집을 가는데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 그래서 7집 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음식은 뭐예요? 어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데는 우리가 욕망을 어떤 식으로 조절한다고요? 그날 내가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줄 아는 내 몸의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을 갖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것이 주어지면은 이것이 오늘의 인연인가 보다.
저것이 주어질 때는 저것이 오늘의 인연인가 보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고통이 그런 그런 변화 때문에 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까 적을까? 안 그러고 나는 이 사이즈 이하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사이즈 이하로는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못 내려가. 근데 그래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은 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외출 안 할래. 누구 안 볼래.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미 얻어진 것, 이미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부분은 우리를 앞으로 장수 세대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은 꾸준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삶은 누구와 비교해서 모양새를 잡을까? 아니면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건 어떻게? 자, 나를 만족시키는데 한번 생활을 한번 구조를 볼까요? 자, 내가 잠을 푹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잤을 때 내가 아침에 몸이 가벼울까? 잠을 적게 잤을 때 가벼울까? 푹 잤을 때.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잡고 잠자는 시간을 좀 잘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잠을 좀 잘 자려면 저녁에 좀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하던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인데 그냥 그 시간 되면은 행동 중독에 의해서 하는 버릇이 있는 행동들이 있어. 그렇죠? 그 행동들을 쉬고 그거를 쉬면은 마음이 쉬려면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행동 중독이 있는 자리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중독은 얼마만큼을 딱 끊어서 얼마만큼을 하면 이게 빠지냐면은 4주를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행동 중독이 만든 족쇄가 있어요. 이 족쇄가 풀려요. 그 족쇄에 묶여서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저녁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행동 중독 때문에 그걸 해요. 그리고 매일 겪는 게 뭐냐면 아침에 찌푸둥한 몸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몸만 찌푸둥한 게 아니라 몸이 찌푸둥할 때는 내 면역 체계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져요. 그러면은 건강 상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감정이나 이런 스트레스 수치는 쌓아놓고 시작할까? 털고 시작할까? 쌓아놓고 시작. 그러면 스트레스 수치가 쌓인 상태에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누리게 되는 피로, 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지.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형편없어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좀 자느냐 못 자느냐, 요 하나가 저녁에 행동 중독을 4주만 딱 시간 되면 털고 시간 끄고 불 끄고 자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잘 자게 되면 아침에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이 컨디션이 에너지가 괜찮아서 하루를 이끌어가는데 삶의 질이 좋아요. 그럼 그거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은 약간 소식을 해요. 양을 살짝 줄여. 그러면은 밥을 먹을
밥 먹을 때쯤 되면 배고파지게. 밥 먹을 때쯤 되면 배고파지는 정도의 양을 선택해요. 우리는 배고파지기 전에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어도 내 만족 지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밥을 3번을 먹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해서 저기 알사탕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알사탕이 생기죠. 그걸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이 만족스러움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계를 이런 것들을 삶에서 이렇게 그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개수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포인트를 이게 10개, 20개, 30개를 만들어. 그러면 하루가 꽉 차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크고 굵고 크고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 중독만 같이 강한 중독성을 깨알 같으면 돼요. 깨알 같은 거. 깨알같이 여러 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걸 경험했다가 좋은 걸 쓰다가 안 좋은 거를 오늘 인연은 좀 별로인 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 인연은 이거구나. 그럼 이거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좀 좋은 걸 쓰게 되면 또 만족 지수, 행복 지수가 또 올라가겠지 뭐. 그렇죠? 좀 거친 음식을 좀 먹다가 또 좀 이렇게 허한 걸 하다가 조금 더 금방 또 인연에 또 좋은 하면 또 그때 또 이렇게 되고 그죠? 하지만 뭐예요? 좋은 것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어제 받으신 공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 충분히 배가 고파진 상태에서 이 음식을 받고 이 음식은 이 음식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얻은 것으로 만족하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지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가한 처지에 아직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수행하는 제가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다. 남의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여기는 이제 출가한 분들을 얘기하지만 제가자에게는 이제 제가자도 이렇게 결혼하면 그걸 출가라고 얘기하죠. 그 각도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를 하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표적을 삼아서 노려볼 만한 특징들, 여인으로서의 특징, 남자로서의 특징 이런 거를 흘리지 않고 그런 표적들을 이렇게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흘리고 다니면은 뭐예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타켓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인을 넣는 거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타켓이 되고 사연에 얽매이면은 그 사이에는 무슨 라이프 스토리가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그게 사단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풍파라고 하는 것을 오리지널로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관계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될 만한 것, 이렇게 표적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지워나가는 지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출가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도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남의 자녀, 남의 남자 이런 이들에게 남의 여인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집착을 갖지 않고 무소의 굴처럼 혼자서 가라. 그 뒤에 44번이요. 이피진 코빌라라 나무처럼 제가 수행자의 표적을 없애버리고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 용기 있는 이는 무소의 굴처럼 혼자서 가라. 이 집안의 굴레를 벗으면 이게 출가를 할 때 이제 집안의 굴레를 홀라당 벗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인 권리, 재산권 이렇게 편리 이런 거 다 이제 벗죠. 그리고 출가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부속이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부속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이제 글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로는 되게 재미난 거는 작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고민하고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은 큰 것으로 고민해요. 이 아주 가난한 사람은 오늘 먹을 거로 고민을 하고 큰 부자는 이 사업체에 전망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큰 부자인 이재용 씨는 삼성이 살아남을까 죽을까 이 문제로 늘 매일매일 고민할 겁니다. 삼성가에 삼성 회사에 이렇게 취직해서 내 아들이 단단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오너는 이 회사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할 겁니다. 이 세상은 무상입니다. 안전한 곳이 1도 없습니다. 자, 안전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죠. 지구가 우리는 지구 땅 위에 살고 있죠. 우리가 타는 여객기 속도 있죠. 그거의 100배예요, 100배. 100배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이 우주 비행체 위에서 그 다음에 태아하고 지구하고의 거리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진다는 건 뭐죠? 우리한테는 재앙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언제 삑사리가 날지 누가 알아? 정말 무상하죠. 그죠? 실제 이거 조금 더 이거 그냥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냥 그런 곳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바닥에 자원도 있는 대로 뽑아 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오염도 시키고 있죠. 이게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핵폭탄도 막 터뜨리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넓어. 이 안에서 바닥에 황금을 긁어가지고 이게 바다를 가고 있는데 바닥에 황금을 긁어서 많이 긁은 자가 부자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지런히 바닥을 긁고 있어요.
그런 저기 지금 그런 짓을 지금 지금 그쵸?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가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있고 거기 바닥을 부지런히 긁어가지고 누가 구멍을 이게 바닥에 구멍을 내기 시작할지 어디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할지 알 수가 없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무상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이 세계가 멸하면 다른 세계로 이사를 가거든요. 업식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때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요? 후진 조건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조건. 좋은 조건으로 가려면 내 업식의 순도가 좋아져야 될까? 이 탁한 상태로 가야 될까? 좋아져요. 업식이 좀 맑은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이사 가는 중에서 어디로 이사 가면 가장 형편이 좋다?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거를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는 극락세계가 제일 좋아. 그런데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은 뭐를 기르는 거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아까 복덕을 좀 길러야 되겠죠? 이 복덕을 기르고 청정한 순도 그 다음에 지혜를 기르는데 이 복을 짓는 마음. 그런데 복을 어떻게 짓냐? 이 세계가 무상하고 이 세계는 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세계에 있는 거에 집착을 해봐야 크게 도움돼야 안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면서 검소하게 나를 유지하고 남는 여분의 것으로 또 복을 짓고. 근데 재화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시는 재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무예보시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 한마디를 좀 친절하게 해주고 잘 들어주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해서 나의 아상을 이렇게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복덕을 짓는 행위가 되고 청정한 행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아미타불의 명호를 진심으로 후르매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미타경에서 읽어주는 말씀대로 아미타불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무변 서원도 그렇죠? 다양한 중생들을 다 이 제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중생의 번뇌를 다 끊어주겠다는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뭐죠? 내 번뇌도 다 끊고 다른 이의 번뇌도 다 끊어줄 수 있는 마음을 마음과 행동을 갖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제하는 법문을 잘 배우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문도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궁극의 경지인 불도를 잘 이루고 나면은 다시 중생무변 서원도의 상태로 돌아와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복덕과 청정과 지혜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득 안고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의 상태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합니다. 이렇게 염하게 되면은 그런 아미타불 일부를 염할 때마다 염하는 마음 하나하나에 복덕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청정이 깊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준비가 충분히 될까 안 될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까 얕아질까? 얕아져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얕아지면 상대에 대한 그 소유욕, 통제력은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져. 그리고 상호 존중, 상호 공경하는 사이에 나의 아상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상대와 내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이 현생을 사는 것도 그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마칠 때 준비된 업력은 바로 이 극락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업력, 극락세계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업력이 준비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